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우리 빈나와 세나킴 인사드립니다. 풍부한 영양소로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이라고 믿어온 과일을 먹고 중성지방이 높아졌고 당뇨 전 단계와 지방간 진단을 받은 64세 된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과일을 무척 좋아했고 밥 대신 과일을 먹을 정도로 과일을 밥보다 더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과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언제나 박스로 사놓기 때문에 냉장고까지 준비해서 과일은 따로 보관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과일을 먹을 때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과일을 먹었지만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 몸에 어떠한 이상이 없었는데 폐경 이후 종합검진 결과 당뇨 전 단계와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했고요. 또래보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요.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안 먹고 안 쓰려고 애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해온 터라 이분은 건강검진 결과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과일을 줄이고 야채와 통곡물을 먹으라고 했지만 과일을 안 먹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서 과일을 줄일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과일의 양을 먹으면서 요플레와 견과류를 첨가하여 3개월간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3개월 후 다시 찾은 병원에서 보통 정상인의 중성지방 수치는 150이라 하는데 이분은 190 정도로 아주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방간은 보통 300 이상이면 상단계에서도 제일 높은 단계로 지방간이 정말 심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사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300을 넘어 317로 아주 심하게 높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위험 수준이라 저는 인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통곡물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을 빼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몸속에서 서로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흡수된 포도당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며 신체 근육과 모든 조직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당은 대부분 간으로 옮겨져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일처럼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있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과당은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으로 변하는 것은 간에서 간세포가 포도당도 흡수하고 과당도 흡수하지만 남은 잉여 에너지들은 결국 비만의 형태로 지방 조직에 저장하게 되는데 간에 저장하게 되면 지방간이 된다고 합니다. 과일의 대부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과일의 과당은 천연의 당으로 정제당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저나 여러분들도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안전하다고 믿고 안심하고 그래도 먹고 살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 안전하다고 믿어온 과일의 과당이 포도당보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당의 대사 산물은 술을 마셨을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당은 간에서의 대사 과정에서 지방 생성을 위한 기질 역할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 이상 지질 혈중 및 지방간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 과당의 과산화물 생성으로 인한 단백질이 과당하는 술을 마셨을 때 대사 산물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유사한 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시국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증가시키고 시상 하부에서 포만감을 느껴 식욕 억제를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당은 인슐린 분비가 없기 때문에 공복 호르몬인 그렘린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비만이 더 많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과일을 줄이고 통곡물인 채소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통곡물과 채소 등은 단순당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당분자가 복합당으로 결합되어 있어 소화 효소의 힘을 빌려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과일의 탄수화물인 단순당은 아주 쉽게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 당의 소화 흡수율 차이가 급격한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럼 과일은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효과적인 과일 섭취법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루 과일을 5회에 걸쳐 섭취할 경우 과일은 2회, 채소는 3회로 나눠 섭취했을 때 심장병 발생률이 아주 현격하게 낮아졌고요. 공복에 먹는 것과 식후 바로 먹는 것보다 식사 후 2시간 후에 먹는 것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과 반찬 중에서 채소의 대부분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5060 세대 이상은 당이 많은 과일보다는 채소의 양을 늘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양파와 토마토를 분말을 내서 항상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수저로 한 잔씩 이렇게 한 수저씩 먹고 있고요. 당근은 요즘은 젤리를 만들어서 먹고 있으니 눈도 정말 맑아진 것 같고요. 확실히 안구 건조증이 훨씬 덜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아프다든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당근은 제 영상에 젤리 만드는 거 있어요. 젤리 만드셔서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반 개 정도의 양만 매일매일 드시면 눈도 좋아지고 우리 폐도 보호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당근과 토마토, 양파를 먹고 제 몸에 염증도 싹 없어졌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세상이다. 그동안은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만 자식들과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정말 1년 만에 저는 엄청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 몸에 있는 염증도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동안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따뜻함과 차가움도 느낄 수 있고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함으로 100세까지 산다면 자식들도 정말 우리 엄마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특히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게 건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다 할 수도 없고 이거 둘은 짝꿍이니까 이 둘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먹는 것도 잘하시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100세까지 저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봐요.